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.26% 하락 마감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0.6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의 변동성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.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은 눈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,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. 미국 FMC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.5%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는 진작에 나왔었죠.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라갈 기미가 보이자 이 국채금리도 들썩들썩 날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. 외환 시장도 그렇고 또 채권 시장도 난리입니다. 외환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. 그러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같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외환시장을 통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, 또 채권 시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, 또 그 과정에 외환시장이 좀 불안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수출입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여튼 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흘러갈 때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돈 흐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계청에서 지금 물가를 조사해서 내놨는데, 이번에 5월 2일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. 지금 기존에 한 4.1%, 그런데 시장 예측치는 4.4%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제 나오기로는 4.8%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. 좀 더 기간을 한 25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 물가를 봐서라도, 또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봐서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참 많이 있죠. 그래서 시장은 대충 이렇게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고,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.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거는 통화 유통 속도라 하는 것은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사고 팔면 그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이죠. 그런데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서 마치 1200만 원을 운영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100만 원이 1200만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통화 유통 속도가 줄어들면서 실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지금 현 시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만들고 있다, 이렇게 봐도 되겠죠. 지금 이 통화 유통 속도 2022년 1분기 작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통화 유통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별반 변화는 없습니다. 민간 경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기미는 많이 보이고 경제 어떤 관련 지표들이 좀 나아지는 것은 보입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통화 유통 속도 또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튼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,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크게 볼 것은 없었습니다. 투시는 오늘도 조금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금융투자연기금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,
또 세력들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이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업종, 전기전자 서비스업 이쪽으로 돈이 약간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시장 주요 종목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은 별 볼일 없는 시장이었다 이 말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눈치 본다고 세력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일단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7개 종목이 있는데 몇 종목이 안 되니까 곧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 ISC 이 종목은 추세는 갈 만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. 자 보시면 이게 공포 지수입니다. 장기 투자는 이때 매수해서 요 탐욕 지표가 있는 요 순간까지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긴 기간 매매하는 겁니다. 한 3년 정도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 길게 투자하다 보면은 물론 돈을 벌죠. 이게 요때 한 10,000원이었는데 35,000원이면 뭐 3년 동안 은행 뭐 예적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중에서 장기 투자가 좀 지겨우니까 단기 투자도 좀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요 기간입니다. 요 구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변곡점 지표가 찍히면 이제 단기 투자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 이런 식으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됐을 때 물론 이 아무 때나 접근 가능합니다. 분할로도 접근 가능하고 그런데 이때 수급하고 동시에 참고를 하면 상당히 좋겠죠.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 구간에서 매수하고요. 이렇게 변곡점 지표가 딱 찍히면 매도 땡 다시 파란색이 찍히는 구간이 있죠. 그럼 여기에서 또 수급 보고 매수하면 되겠죠. 또 그리고 좀 빨리 매도할 수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매도할 수도 있겠죠. 또 이때 파란색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를 매수한다 손 치더라도 이때 매도가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. 또 이 구간 동안에 수급 보고 매수해서 신호가 안 났다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언젠가 더 나기 때문에 요때 매수해서 요때 좀 더 매수하고 요때 좀 더 매수해서 이때 정리해도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 색깔을 이렇게 탐욕 지표, 공표 지표 사이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 이 변곡점 지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단기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 이 구간에 매매를 해야 승률도 높고 또 재수 없어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린다 손 치더라도 이때 매수했단 말이에요. 이때 그때 손 치더라도 물리겠죠 상당히.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가서는 웃으면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? 단기 투자 요때 하면 됩니다. 일단은 지금 현 시점은 아니죠. 자, 삼성 SDI도 지금 현 시점 이런 상승 반전 신호가 나왔습니다만은 단기 투자는 이 구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. 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. 요 앞에서 하는 겁니다.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좀 곤란하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런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옵니다만은 단기 투자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? 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. 요 앞에서 공포 지표와 탐욕 지표 그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. 자,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. 일단 그냥 주가가 흘러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. 매매는 언제 하느냐? 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하는 거고 단기 투자는 요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. 승률이 상당히 높잖아요. 원익 머티리얼죠. 지금 매매하는 거 아니겠죠. 자, TCK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물론 이때 들어가서 이때 묵겠다는 참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률이 낮습니다. 이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. 이 구간에서. 자, 그리고 혜성 DS도 보면은 자, 현 시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. 이것도 지금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세력들이 여러 종목 매수했습니다만은 참고할 만한 종목은 빵 개다. 한 개도 없다. 자,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세아 홀딩스는 추세는 다 돼봤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봤다. 자, 이 종목은 한동안 쳐다보지 않는 걸로 정리하도록 합시다.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는 좀 살아 있습니다. 5번 정도 살아 있죠. 그래서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단기 투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. 요 색깔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좀 어중간하긴 하죠.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.
차라리 팜스코가 훨씬 낫죠. 이거는 추세도 11번이나 남아있고,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물론 여기 안에 앞에 공포지수, 뭐 탐욕지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가 높고,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이다 이런 신호가 찍혔어요. 이제부터는 요 앞으로는 단기 투자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, 단기 투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계획해 볼 수가 있겠죠. 현대 미포조선은 이게 빵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. 그냥 X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장에서 별로 볼만한 종목이 오늘은 한 종목도 없다. 뭐 조심해야 되는 종목, 뭐 그런 종목이 대부분이고,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놔 볼 종목은 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. 여튼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.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라니까 뭐 미국 자체도 난리고 주식 시장도 난리고, 또 미국 이외의 시장은 외환 시장도 난리입니다. 채권 시장도 난리고, 외환과 채권 시장이 난리가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이거 뭐 외환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참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돈이 좀 급한 사람들은 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는데, 채권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 참 기업들 자금 조달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럴 때는 뭐 수급을 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맞겠죠. 이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뭐 두신과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, 가지투자연구원의 오늘 장중수급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따로 해드렸습니다. 이왕 매매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, 또 그리고 이왕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더 보면은,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요 ISC 이런 종목처럼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계획을 해보고, 장기 투자는 요 구간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에서 또 요 구간을 우리가 단기 투자 어떤 아르바이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